스포츠 엑스파일의 최동철입니다. 월요일 아침에는 유로 프로축구 쪽에 우리나라 태극 전사들의 소식이 아주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의 그 수비핵 김민재 선수. 김민재 선수는 바이에른 뮌헨의 철벽, 철기둥이라는 애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민재 선수가 오늘 새벽 10월 7일 분데스리가 6라운드 프랑크푸르트와의 경기 때 3대3으로 비겼는데 골을 넣었어요. 수비수가 사실 골 넣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전반 15분에 오른발 골 슈팅으로 골을 넣었어요. 그러면서 3대3으로 팀을 비겼습니다만 선제골이면서 시즌 이 첫 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김민재 선수. 지금 김민재 선수 바이에른 뮌헨의 감독이 콤파니 감독이죠. 사실 바이에른 뮌헨이 후엘 감독이 사실 금년까지 계약을 맺게 돼 있었습니다만 지난 시즌에 3위를 차지하다 보니까 결국은 감독이 바뀌는 콤파니 감독인데 김민재 선수가 수비의 핵인데 말이죠. 수비의 역할이라는 것이 사실 실점을 막는 것이 주 역할 아닙니까? 임무인데 골까지 넣는다는 거. 신장 1m 90이잖아요. 나이가 28살밖에 안 되고요. 신장 좋죠, 체력 좋죠. 이런 점에서 참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감독이라도 욕심나는 선수가 김민재 선수입니다. 정말 3대3으로 비겼지만 하여튼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황희범 선수, 어제 시간에 황희범 선수가 네덜란드 페어노르트로 가서 페어노르트에서 9월 2일에 이 세르비아 지베지다에서 이적 1,000만 유로, 1,000만 유로는 손흥민 선수가 2013년에 독일의 함부르크에서 레버쿠젠으로 이적할 때 결국은 또 1,000만 유로로 가는데 지금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120억, 130억 정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황희범 선수가 페어노르트 간 지 얼마 안 되는데요. 트벤테와의 경기에서 데뷔골을 넣었습니다. 2대1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황희범 선수 9월의 선수로 선정이 되었다 이런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전반 43분에 왼발 슛으로 결국은 쐐기골 2대1로 쐐기골로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아마 홍명보 감독이 제일 기뻐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손흥민 선수가 빠져 있잖아요. 근데 수비의 핵인 김민재 선수가 골을 넣고 아마 지금 떠나지 않았을 것 생각됩니다. 지금 요르단으로 가겠죠. 요르단과의 경기가 10일 목요일 밤 11시에 지금 우리가 북중미 월드컵 축구 아시아 3차 예선 B조에서 세 번째 요르단과의 경기를 위해서 아마 경기 끝나고 아마 황희범 선수나 김민재 선수는 비행기 타고 지금 암만으로 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도 리그왕 7라운드 니스와의 경기 때 1대1로 지금 비겼는데요. 후반에 시작하자마자 교체, 선발로 나오진 않고요. 후반에 교체해서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뛰었는데 팀이 1대1로 비겼습니다. 지금 5승 2무로 파리상제르맹이 지난해 우승팀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강인 선수가 7경기에 나와서 4경기는 선발로 뛰었고 3경기는 교체로 뛰었는데 그래도 이 베스트 멤버로 말이죠. 매 경기에 출전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강인 선수 23살이잖아요. 이런 점에서 홍명 감독이 이번 목요일에 있을 요르단과의 경기에서도 이강인 선수에 대해 굉장히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황희찬 선수는 황희찬 선수가 좋잖아요. 황희찬 선수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골을 못 넣고 팀도 좀 꼴찌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히려 황희찬 선수는 대표팀에 합류해가지고 결국은 자신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나아요. 지금 소속팀에서는 좀 좋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제 왼쪽 허벅지 근육의 문제 때문에 지금
그 목요일에 있을 그 요르단전과 15일에 있을 이라크전에도 이제 국가대표팀에서 제외되지 않았습니까? 역시 토트넘에서 세 경기에 나오질 못하는데 그 토트넘의 주장인데 그 손흥민 선수가 결정하다 보니까 브라이턴과의 경기에서 2대3으로 졌네요. 2대3으로 졌어요. 브라이턴 하면은 그 2023년 이 4월 9일이죠. 브라이턴과의 경기가 에서 그 손흥민 선수가 100번째 골을 넣은 것이 브라이턴과의 경기인데요. 자, 여하튼 그 손흥민 선수가 빠지니까 팀워크에서 문제가 있는데 역시 손흥민 선수가 이 차지하는 것은 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토트넘에서도 굉장히 비중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나이가 32살이다 보니까 좀 부상 이참 굉장히 중요한데 빨리 완쾌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어젯밤 11시에 지금 2026 북중미 월드컵 요르단과의 원정 경기를 때문에 지금 출발했죠. 그래서 아마 지금쯤 아마 도착하지 않았을까. 13시간 비행 시간이라는데요. 예, 그리고 이제 유로에 뛰고 있는 우리 태극전사들이 지금 26명의 대표 선수 가운데는 국내파가 7명이고 해외 선수가 19명이란 말이죠. 아마 비행기를 타고 아마 대표팀에 합류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홍명보 감독 여러 가지로 지금 이 홍명보 감독 국가대표 선임 문제 때문에 정말 이 사회 문제화가 되고 국회에서도 국정감사도 하고 문화체육부 감사도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죠. 유인천 문화체육부 장관이 오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출석을 해가지고요. 정몽규 역시 회장 문제입니다. 정몽규 회장이 지금 아시아축구연맹 집행위원이에요. 그리고 지금 3선인데 내년 1월에 사실 4번째 이 4선에 도전하려고 해요. 그걸 물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노 했어요. 이것은 대한체육회 안에 스포츠 공정위원회에서 이거를 결정합니다. 사실은 규정에는 2선 이상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이 임기는 4년입니다. 그러니까 8년까지는 되는데 8년 이상은 스포츠 공정위원회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기용 문화체육, 이기용 대한축구회장이 그 규정을 결국은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참 문제예요. 그래서 이 장관이 그거 안 된다.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 상급 기관이니까 노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또 국정감사에서 정몽규 회장의 사선에 대해서 물었더니 유인 전 장관이 결코 안 된다. 만의 경우 사선을 스포츠 공정위원회에서 인정해 준다고 해도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것도 안 되면은 승인을 불허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네요. 참 그뿐만 아니라 FIFA가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홍명보 감독의 국가대표 선임 문제 때문에 논란이 돼가지고 사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FIFA가 지난달 9월 30일 대한축구협회에 공문을 보내서 이 FIFA 규정은 제3자 정치적인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건 대한축구협회가 결국은 이 FIFA에 힘을 빌린 건데요. FIFA가 우리나라에 지금 문제가 된 것을 잘 알겠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유인천 장관의 FIFA의 공문은 의례적인 것이다. 그러니까는 국가가 자율성을 해치는 거에 된 거지.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규정을 잘못해가지고 국회와 그리고 축구 팬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야유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홍명보 감독도 그래요. 그래서 유인천 장관이 그런 얘기를 맨 처음에는 지난달 9월 20일 국회 여러 가지 문제에 때 이임생 기술총괄이사는 전력강화위원회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몽규 회장이 결국 권한을 위임해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 절차와 과정이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홍명보 감독도 이것은 그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유보적인 상태 내고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 3주간의 감사 중간 보고에서도 정몽 그 홍명보 감독의 감사 계약 문제는 그 얘기하기가 좀 곤란하다. 그렇잖아요. 홍명보 감독이 스스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대한축구협회에 다시 그 이 공정적으로 그 절차 사항을 다시 해주시오라고 던져줬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안 될 텐데 왜 그걸 알면서 말이죠. 그 안에 저는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스스로 감독하겠다는 게 아니었잖아요. 본인이 두 번이나 안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임생 그 기술총괄이사가 결국은 자기 집까지 찾아와가지고 설득 끝에 자기가 울산현대 감독을 그만두고 대표팀 감독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걸 왜 그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걸 알면은 빨리 그거를 그 자기가 그 깨끗하게 해놓고 감독을 하는 게 좋지 말이죠. 그런 점에서는 홍명보 감독이 카리스마가 있는데 왜 그런 것이 좀 그 두고두고 2027년 1월까지 그 대표팀 계약이 돼 있지만은 그 편안하겠어요? 자, 목요일 밤 11시에 요르단과의 원정 경기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빠져 있잖아요. 응? 굉장히 불안합니다. 응? 축구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 그 2월에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누가 요르단한테 0대 비실 줄 알았어요? 그날 저녁에 그 손흥민 선수가 이강인 선수가 멱살잡이 했잖아요. 탁구 게이트를 해가지고. 그리고 크리스만 감독이 그걸 갖다가 빨리 해소시키고 하나로 될 수 있게끔 했어야 되는데 그냥 못 본 척하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경기 중에 결국은 요르단과의 경기 0대 비 졌잖아요. 우리가 유효 슈팅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응? 그 공항에 들어올 때 제가 나가서 이상하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경기 끝나고 나서 국가대표가 선수를 해야 할런지 안 할런지 그 이런 얘기를 해서 저도 이상하다. 왜 그런 얘기를 할까?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싸움한 걸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그 물은 거예요. 왜 그 유효슈팅이 없느냐. 그런데 거짓말했어요. 크리스만 감독이. 그 얘기는 못하고 뭐 우리나라 선수들이 뭐 체력이 달려고 요르단이 잘했다 그러고 그 다음날 그 전날 그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 그 요르단과의 준결승전을 위해서 선수 집합했는데 이강인 선수가 그거에 대해서 그 탁구 치면서 왜 이래저래 하냐 가지고 멱살잡이 돼가지고 결국은 문제가 된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결국은 크리스만 감독이 전격 해임되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자, 이런 점에서 뭐 홍명보 감독 하여튼 목요일 저녁 11시 우리하고 요르단은 6시간 차이입니다. 현재 시간은 5시입니다. 우리가 밤 11시에 그리고 이제 경기 끝나자마자 전 세계로 교육합니다. 왜냐하면 15일 저녁 8시에 용인의 미르 스타디움에서 이라크를 불러들여서 그 아시아 3차 예선전을 갖게 돼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국내 프로축구가 그 어제로 말이죠. 우리나라 프로축구는 83년에 시작됐죠. 프로야구가 82년에 시작됐고 1년 넘게 프로축구가 시작됩니다. K리그라고 그러죠. K리그 12개 팀이 그 3라운드로 하니까 33라운드로 해서 12개 팀을 그 파이널 A, 파이널 B로 나눕니다. 그러니까는 그 33라운드를 해가지고요. 파이널 1위부터 6위까지가 파이널 A, 7위부터 12위까지가 파이널 B 이렇게 돼가지고 한 경기를 합니다. 이제 33경기를 좀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파이널로 나와가지고는 한 경기, 5경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38경기를 해가지고 결국은 금년에 우승팀을 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파이널 B에 가 있는 그 인천 유나이티드가 꼴찌거든요. 만약에 5경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꼴찌가 되면 내년에는 2부 리그로 내려가죠. 2부 리그 1위 팀이 또 이제 1부 리그로 올라옵니다. 지금 1위는 그 울산 현대입니다. 울산 현대가 지금 18승 7무 8패. 정몽 그 홍명보 감독이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하고 그리고 이제 국가대표팀 감독이 되면서 그만뒀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판권 말레이시아 감독했던 분이 지금 울산 현대 감독은 이제 지금 그 이 33라운드 경기 중에서 지금 1위입니다.
그리고 2위가 김천 상무, 그리고 3위가 강원 FC, 4위가 포항 스틸러스, 5위가 FC 서울, 6위가 수원 FC. 이 6위까지는 뭐 2부 리그로 떨어지지 않겠죠. 우승을 놓고 뭐 격돌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7위가 지금 광주 FC, 8위가 이제 제주 유나이티드, 대구가 9위, 그러니까 10위가 전북 현대. 야, 이 전북 현대가 그전에 최영 감독 있을 때는 정말 잘했는데 왜 이렇게 그 연봉도 지난 시즌만 해도 제일 많았거든요. 10위로. 잘못하면 말이죠. 그 2부 리그의 3위와 5위 팀이 플레이오프를 거쳐가지고 잘못하면 2부 리그로 떠질 가능성이 있어요. 11위가 이제 대전 시티즌, 12위 꼴찌가 인천 유나이티드. 아직 뭐 5경기를 남겨놓고 있습니다만은. 자, 이런 점에서 관심 있는 거 뭐냐면, 18살에, 강원 FC의 18살 양빈혁 선수. 양빈혁 선수가 내년 1월에 그 토트넘으로 가죠. 토트넘으로 가게 되는데, 어제 인천에서 열렸던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경기 때 3대1로 강원 FC가 이겼어요. 사실 강원 FC는 인구가 150만 명이 되지 않아요. 그 국민의 그 강원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강원 FC거든요. 전반 33분에 양민혁 18살이니까 근데 이번에 홍명 감독이 양민혁 선수를 갖다가 26명에 발탁하지 않았더라고요. 지난번에는 발탁을 했는데 홍명 감독이 이런 점에서는 이런 선수를 많이 좀 발탁하는 게 어떨까 생각되는데 지금 18살인데 지금 어제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경기 때도 한 골에 한 개 도움을 기록했단 말이죠. 18살로 10골에 지금 도움 2개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참 대단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상한 선수가 후반 40분하고 또 추가 시간에 골을 넣어서 3대1로 인천 유나이티드를 잡고 지금 3위로 이제 앞으로 이제 파이널 A로서 5경기를 해서 미드를 차지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양빈혁 선수가 우리가 제2의 손흥민으로 강릉 출신이다. 강릉.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데 지금 내년 1월에 토트넘으로 가게 돼. 김병지 대표이사가 토트넘의 레비 회장에 초청받아가지고 양민혁 선수 걸로 하게 되고 그러니까 뭐 토트넘에 가가지고 경기장 시설도 보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양현준 선수라고 스코틀랜드 셀틱에서 뛰는데 그 선수도 강원 FC에서 뛰다가 셀틱으로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요, 좀 유럽에 많이 나가 있어요. 많이 나가 있어요. 엄지성 선수하고 배준호 선수, 수완지 시티의 엄지성 선수, 이 수완지 시티나 스토크 시티가 다 2부 리그 아닙니까? 맞대결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완지 시티하고 스토크 시티, 스토크 시티 배준호 선수가 엄지성 선수가 맞대결 해가지고 전반에 다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엄지성 팀은 0대0, 맞대결해서 0대로 비겼습니다만은 엄지성 선수는 후반 32분에 교체됐고 배준호 선수는 후반 20분에 교체됐어요. 이게 선발로 나와서 후반 20분, 30분까지 뛰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한국 선수들이 말이에요. 태극전사들이 2부 리그긴 하지만 이것은 참 앞으로 우리나라는 항상 얘기하면 굉장히 우수한 민족이죠. 뭐 축구에서는 이제 완전히 우리나라 축구의 실력이요. 이제 선진 축구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다 엄지훈 선수나 배준호 선수가 다 26명의 대표 선수로 선발이 됐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은 조금 기분은 좀 좋을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마음은 심란하겠죠. 이 대표팀 감독 선임의 이 문체부가 절차와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그렇죠. 그건 잘못이에요. 규정에 그건 되는 대로 해야죠. 회장이라면 규정을 잘 봐야죠. 규정을 모르고 말이죠. 국회의원들이 규정 가지고 입법 기관인데 얼마나 까다롭게 합니까? 근데 대체적으로 본 말이죠. 대한체육회 안에 한 83개인가 이렇게 가맹단체가 있어요. 회장들이나 거기 임원들이 사실은 이 가맹단체 규정을 잘 안 봅니다. 이것이 이제 문제다는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프로야구 그 가을 잔치 수원 KT의 아주 그 기세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이강철 감독이 이끄는 수원 KT가 지난해도 한국 시리즈 가가지고 결국은 그 LG 트윈스한테 결국은 첫 판을 이기고 내린 4번을 져서 결국은 준우승에 그쳤습니다만은 아, 5위 결정전에서 에이스스 잡고요. 두산과 와일드 카드전에서 또 내리 2번을 이기고요. 어? 그리고 이제 그 준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또 그 LG 트윈스를 그 3대2로 이겼잖아요. 근데 어제는 실책 때문에 결국은 그 2대7로 지긴 했습니다만은, 오늘은 경기가 없고 내일 또 경기가 이제 자기 홈구장, 수원 홈구장에 있었는데, 야구 팬들은요,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포츠는 그런 이변이 일어나길 바라잖아요. 야, 그런데 이강철 수원 KT 감독이 내일 선발 투수로 벤자민 선수를 내세우네요. 벤자민 선수. 그 LG와의 경기에는 10경기 나와서 5승 2패, 1.66. 어우, 2점도 주지 않았네요. 그리고 이제 염경엽 감독은 내일 선발 투수로 최원태 선수를 내세우는데 정기 수준에서는 9승 7패 4.12이고요. KT와는 3번 나와서 2승을 거두면서 3.50, 석점 조금 더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내일 경기 오전 3선승제인데 1승 1패란 말이죠. 이런 점에서 어, 프로야구 가을 잔치 이것도 뭐 최대 뭐 야구 팬들의 아주 관심 아니겠습니까? 뭐 하여튼 그 잠실 야구장이 연속 뭐 매진인데 뭐 내일도 뭐 틀림없이 뭐 매진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팬들의 응원이 아주 대단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뭐 벌써 10월도 이제 중순에 접어드네요. 시청자는 무조건 건강하십시오.